시간 잘 가졌습니까? 4교시 국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배웠던 것은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번 4교시에는 직접 직업과 옷 색깔이라는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해 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배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세부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잘 다듬어서 글을 요약한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또 앞에서 배웠던 거 있었죠. 어떤 구조를 활용해서 글을 썼는지를 생각한다면 더 쉽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을 잘 떠올려 보면서 직업과 옷 색깔을 함께 읽어보고 글을 요약해보는 활동 이번 시간에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클로바 더빙으로 선생님이 음성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106쪽 펴고요. 같이 따라 읽으면서 교과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직업과 옷 색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는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화약 무기는 한번 사용하면 연기가 자욱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강한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達하여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힘든 색의 옷을 입는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 알 수 있다. 네, 잘 읽어보았습니까? 자, 직업과 옷 색깔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즉,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글을 요약하는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앞선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글을 요약을 해볼 건데요. 글 자체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직업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일문단이죠. 우리 이제 문단 나누기 같이 하면서 글 내용도 살펴봅시다. 여기 한 칸 들였어 있으니까 일문단이에요. 한 칸이 들였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어떤 직업에 대한 옷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옷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옷을 즐겨 입는데요. 그래서 위생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는다라고 이제 이 문단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요즘 TV 의학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흰색 옷을 입기도 하지만 수술할 때는 또 다른 색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들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녹색 옷이나 또 파란색 옷을 입는 병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도 찾아봤어요. 일반 진료할 때는 흰색을 입는데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으로 녹색이나 파란색을 입는데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는 피가 많이 보이는데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피를 보고 흰색 옷을 입으면 그 잔상이 남는데요. 그래서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이나 파란색 같은 그런 옷을 입어서 그 잔상이 남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무조건 흰색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역시 직업의 특성상 수술실에서는 녹색 옷을 입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재미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관은 여러분들 이 그림에 소개된 것처럼 판사나 검사를 뜻해요. 판사와 검사는 주로 검정색 옷을 입어요. 검정색 옷을 입은 이유가 산문단에 잘 소개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한 칸 들여 써져 있기 때문에 산문단.
3문단은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라고 했네요. 법관이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재판은 공정해야 되니까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옷조차도 만민,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검정색 옷을 입고 법관이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신분이 다 달랐잖아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라시대 때 그 신분제가 있었는데 신분에 따라서 뭐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도 있었고 초록색 옷을 입는 사람, 그다음에 노란색 옷을 입는 사람도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도 빨간색 관복은 임금만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직위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최고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주색 망토를 둘렀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법관도요. 일반 법관들은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는데 헌법재판소라고 있어요. 가장 법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좀 자주색 법복을 입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옷의 색깔, 신분에 따른 옷 색깔로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을 상징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단을 보니까, 다음 문단을 보니까 또 한 칸이 들여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4문단. 4문단은 군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해서 입는데요. 옛날에는 나폴레옹 시대 때 군인들은 그 나라마다 전투복들이 다 달랐어요.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달랐었거든요. 그 원색을 썼던 이유는 화약 연기 때문에 그 색깔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군인이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원색 옷을 입었다고 여기 우리 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옛날엔 그 시대 때는 총의 그런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원색 옷을 입으면 눈에 잘 띄어서 총에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쏠 수 없는 총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무기도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될 수 있으면 군복을 입고 적의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겨울에는 또 흰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땅이나 땅지, 평지 같은 곳에서는 그 땅에 어울리는 그 색을 입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산지가 많잖아요. 또 산이나 숲풀에서 전투를 할 때는 또 그런 색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다음 5문단에서는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글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고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글을 잘 요약을 하려면 여기 이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문장만 남겨놓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대표하는 말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린다. 이 아래 친구는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글의 구조에 알맞은 틀을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인식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 글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될까요? 비교 대조가 될까요? 열고의 구조가 될까요? 직업에 따른 옷 색깔이 다양해. 이 직업은 이런 거, 저 직업은 또 저렇고, 또 이 직업은 이래 라고 쭉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어울릴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열거라고 맞게 말했을 것 같은데 열거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았는지 요약을 해보기 전에 그 내용을 잘 알았는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 건데 짝과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자문자답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 글을 읽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자, 질문을 여러분들이 3번에다 쓰지 말고요. 여기다 그냥 써보세요. 3의 1은
패스하고요. 2번만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에 맞는 답을 쓰면 됩니다. 여기 예시가 있잖아요. 직업에 따라 옷 색깔을 특별히 지정해서 입는 까닭은 일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쭉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는 어떠 이렇게 또 법관이 검은색 옷을 입는 까닭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해도 괜찮고요. 군인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에서 질문을 만들면 안 돼요. 지문에 있는 교과서 글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일시 정지 누르고 필기를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선생님도 일시 정지 누르고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에 알맞은 질문도 만들어 보고 질문에 알맞은 답도 잘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업과 옷 색깔의 구조를 파악해서 요약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한번 그어 볼 텐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랑 잠깐 하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조금 줄여놓고 해봅시다. 자,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그랬네요. 자, 직업과 옷 색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첫 문단은 뭐가 되냐면요. 글의 처음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여기는 처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처음 부분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런 내용을 설명할게. 잘 읽어줘.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직업에 따른 색깔의 옷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음 이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쭉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쭉 내려가서 이제 처음이 나왔으니까 가운데라고 하겠죠. 가운데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가운데 부분의 문단이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단의 중심 문장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데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3문단은요. 법관은 직업이 나왔으니까 옷 색깔 나오겠죠.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데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해서 입는데 라는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요, 글에 정리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닫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문단은 글의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끝을 장식할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단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되겠죠. 즉, 이 글을 통해서 지은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 문장만 잘 놓고 본다면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어. 의사나 간호사는 흰색 옷, 법관은 검은색 옷,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 이와 같이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대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 문장을 다 찾아봤죠. 이 글에서 중심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보니까 설명하는 방법은 어떤 설명 방법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열거의 설명 방법이었죠. 네, 열거라고 간단하게 써도 좋고 중요한 대상을 예를 들어서 쭉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써도 좋죠. 선생님은 그냥 열거라고 쓸게요.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바로 109쪽에 있는 3번 문제와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그었으니까요. 글의 구조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눴고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누었고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문장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끝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직접 간추려서 써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간추려서 요약을 할 때는 중심 문장을 이어서 쓰되 그것을 자기만의 좀 부드러운 말로써 좀 고쳐 써라. 중심 문장만 쭉 늘어놓지 말고 이를테면 연결하는
단어 같은 거를 써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처럼 이라든가 뭐 중간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나열을 연결하는 거 뭐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문장을 이어보고 요약을 완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3번, 4번 문제를 푸는 시간도 선생님이 줄게요. 여기도 선생님도 일시정지 누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시정지 안 누를게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3번, 4번을 직접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글을 요약하는 방법 있었죠. 중심 문장 찾아서 또 중요한 문장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글의 틀을 생각하면서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3번, 4번에다가 교과서에다가 쓰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활동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국어 시간 오늘 2시간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영상은 끝나지만 여러분은 3, 4번 정리해야 돼요. 네, 등교 계약 때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